네, 안녕하세요. 김희영의 마음은 똑똑의 김희영입니다. 네, 6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계속 그 얘기 이어가는데요. 평화의 상징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마하트마 간디가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봉사라는 것은 내가 뭐 여유롭고 넉넉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마음이 또 봉사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6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년째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3분, 아니 4분, 아니 5분,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특별한 손님들이신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네, 어메스터 씨, 네, 봉사 지난번에도 많이 하셨지만 계속 하고 계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좀 간소하게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끊기면 안 돼요. 그쵸? 그럼요, 나는. 우리 또 인사하시죠. 네, 교수님, 맹 교수님. 네, 맹두열이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네. 봉사는 끊기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번 시작하면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그래야 봉사를 받는 입장인 사람,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봉사를 받을 때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한번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몇 년씩 계속 가는 그런 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 이제 밥차, 사랑의 밥차의 주인공이십니다. 뭐 그럼 우리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했는데 오늘은 대표에서 나오셨으니까 사랑의 밥차 진행을 보통 어떻게 하세요? 필요한 분들이 미리 섭외가 전화가 오면은 네. 저희가 일단 한번 답사를 가봅니다. 거기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인지 아닌지. 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좀 필요한 곳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사전 답사하고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부터 음식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분들에 맞춰서 음식을 해줘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 한 끼 때워야지 이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평상시에 드시고 싶었던 거. 좋은 예.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은 아이들 맞게, 네. 어르신들은 어른들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항상 그렇게 해드리고요. 네. 아침에 뭐 항상 일찍 나가서 뭐 시작을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 끝나고 저녁에 시장을 다 봐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움직이죠. 예. 차에다가 다 물건을 싣고 뭐 먼 곳은 더 빨리 움직여야겠지만 그래서 아침 일찍 움직여서 이제 회원이 오면 네. 다 음식을 다 다듬어서 차에서 직접 다 현장에서 네, 미리 진짜 밥차네요, 밥차. 네 그렇습니다. 뭐 시설이 잘 갖춰진 어느 뭐 보육원이든 이런 복지관이든 거기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해드려도 되는데 이 밥차의 특성상 할 수 없는 곳 음식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저희가 차를 다 만들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 구매해야 되겠다. 누가 후원해 주시면. 처음에는 저희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대학생 친구들이 몇 명이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방을 빌려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공간이 없는 거, 그거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건물 하나를 어디서 이렇게 생기지는 않으니까 밥차에 좋은 생각이. 음식은 조리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밥차를 통해서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좀 드시고 싶어 하세요? 간단한 건데 짜장면인데도 네. 보통 평상시에는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스테이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또 어르신들은 또 보리밥이 드시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추억의 음식을 더 드시고 싶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의 밥상. 눈물도 흘리실 것 같아요. 맛있어서. 잘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힘들어서 눈물 많이 흘렸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왜 욕을 먹어요? 이제 음식을 하다 보면은 그때 현장이 다 틀리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료 급식도 하고 무료 공연도 하거든요. 공연 도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간 이제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흥이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딱 해줬는데 이걸 또 음식이냐고 하면서 막 식판을 집어 던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뭐 음식상 뭐 동태찌개가 나갈 때가 있었지만 그때 동태찌개 살이 흐트러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타박을 하시고. 근데 저는 하다 보면 느끼는데 그분들이 사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그 마음이 아픈 분들인 것 같아요.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분들은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노숙인 분들한테 나눌 때 보면 막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뭐 보면은 그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 맛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 정성껏 줬고 내가 하루 종일 힘들고 아니 하루 종일은 아니죠. 며칠 전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우리 두 분이야 준비되신 분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떻게 한 번 봉사 갔던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봉사하고 싶지 않아서 되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초교육부터 보수교육, 심화교육까지. 왜냐하면 그 자원봉사 혼자 가는 것보다 2-3시간이 좋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용기를 또 못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복지기관 같은 또 자원봉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구마다 한 개씩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지금 각 그 시설에서 같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개인도 하시는 데가 있고 그걸 연계해주고 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자원봉사는 이런 것이다 얘기하고 그리고 시설에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클라이언트인 대상자 욕구를 파악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런 거를 자원봉사 하시는 분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한테 필요한 자원봉사를 가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욕 먹을 수도 있거든요. 욕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같이 와서 또 푸는 거예요. 자원봉사 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교육을 시키고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6개월, 1년, 뭐 10년 이렇게 계속 자원봉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항상 볼 때 봉사를 오래 해오면서 계속 느끼는 건 받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보게 되는 거. 처음 시작은 저도 북한 음식 나눔이니까 해서 북한 분식으로 된 도시락을 나눴어요. 근데 반은 남기는 거예요. 온밥 만들어서 나눴는데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집에서 다 해서 나눴거든요. 만들어 가서 나눴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주고 싶은 걸 나눴더라고요. 근데 진짜 노숙인 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어서 집밥이 그리운 거잖아요. 근데 남북이 같이 먹는 거는 한식이었어요. 그래서 집밥을 나누게 된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울역에서 도시락을 못 나누고 왜냐하면 저희가 가면 이미 200명이 줄 서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되니까 쪽방촌 서울역 뒤쪽에 쪽방촌에 가거든요. 그래 가서 저희도 사전 답사해서 뭘 드시고 싶은지 물어봐서 그 반찬을 3-4가지 해서 나누고 있는데 저희도 봉사할 때면 늘 새로운 분들이 계세요. 한두 명이라도.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육합니다. 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분들한테 갈 때 꼭 두드려서 필요하신지 물어보고 줘요. 그냥 주는 거 내가 동정 받는다고 생각해서 불쾌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봐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시면 문에다 걸어 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반찬 필요한지 얘기해 주세요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도 그냥 고마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전 교육도 저희도 그래 그분들이 마음이 거치니까 뭐라고 해도 다 웃으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전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랑의 밥차 아까 말씀하셨을 때 또 어떤 곳은 너무 풍요롭게 봉사 단체들이 와요. 또 어떤 데는 또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독거노인들 이렇게 그 도시락, 뭐 김장 해가지고 나눠주는 봉사를 했는데 이제 사전 저도 답사를 했는데 한 달 전에 다 하잖아요. 이제 주소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갖고 갔더니 그 어르신이 사람을 그때 저보고 처음 본다는 거야. 두 번째. 그동안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자기도 나가지도 않았다고. 근데 저는 그 음식 나누는 것보다 그 말씀을 하실 그 마음이 더 속상했어요. 아, 이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근데 너무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에서도 후원자들이 있어야 자원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자원봉사단체에 그러니까 홍보가 잘 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또 후원자들이 많이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안 찾고. 그러니까 본인 사비 털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분이라고 하는데 자원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제도 안에서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원봉사는 중요하지만 그 틀 안에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받지 않고 이게 아니라 다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같이 하자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쉽진 않아요. 제도권에서 만들어가는데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탄봉사를 나갔는데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연탄봉사를 지금 그 날라주고 있는데 그 집에 지금 그 연탄을 들여놔줘야 돼서 날라주고 있는데 옆에 집 할머니가 나오셔서 왜 나는 안 주냐고. 근데 저는 이 집에 주라고 해서 지금 이 집을 지금 이렇게 몇 명이 지금 그 집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집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이 집은 내보다 더 잘 사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럼 이렇게 나와서 이 분들이 나와서 신청을 이렇게 없는 사람들 조사를 했다니까 조사를 했는데도 나는 빠졌다고 말을 했는데도 빠졌다고 그때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이게 골고루가 정말 이게 되기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왜 노숙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쪽방촌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제 혼자 개인으로 유니시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곳 다녀봤는데 그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뭐 이런 천성원 같은 데라든지 뭐 다른 이런 데 보면은 복지관이랑 명절에 가보면 기업에서 후원 들어온 게 엄청나요. 삼계탕이 이렇게 포장된 삼계탕이고 죽이고 근데 노숙인 분들한테는 늘 없더라고요. 집도 없고 그래서 제가 노숙인들 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가서 노력봉사마다가 물질 나눔을 하게 된 거는 2014년 크리스마스 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프로젝트가 하나 우양재단에서 먹거리 프로젝트 떴는데 거기 신청했더니 감사하게도 돼가지고 그 250만 원 갖고 70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냥 저는 먹거리만 나눴는데 음식 문화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저희 회계 총무 이렇게 3명밖에 없었는데 동아리처럼 하고 있었으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돈이 없었어요. 빈털털이.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하는 돈은 70만 정도 들어가는데 무작정 벌려놔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나눔을 지속하자. 우리 안에 음식 문화로 하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유명체에 매달 해오고 있네요. 엄마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백화점 가서 음식 사면 요만큼 사지만 어디 자기가 발품 팔아서 가면 왜 싸게 파는 데 있거든요. 어디 가면 이게 싸고.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에 구축되고 또 정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신청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 기준, 뭐 봉사를 다 진짜 필요한 분한테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일부러 찾아가시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더 많은 곳, 필요한 곳을 많이 가고 싶지만 저희들도 똑같이 에스더 분처럼 뭐 돈의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많이 하시니까 회원들 일일이 다 십시일반 돈 걷어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니까 좀 좋은 곳을 더 많이 다녀보고 싶고 더 해드리고 싶지만 못하는 게 너무 아쉽죠.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은 그래도 북한에서 오신 이제 탈북민인데 우리나라의 노숙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의 밥차에서는 탈북민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뭐 같이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아니, 했죠, 많이. 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아까도 보면은 연탄을 어느 한쪽에만 가는 게 아니라 좀 분배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의 열매라는 이런 큰 모금재단에서 우리 같이 이런 사랑의 밥차, 뭐 복지단체 쪽에다 많이 분배를 해줘요. 꼭 필요한 곳에 넣어달라는 거죠. 연탄을 저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연탄 봉사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천장이 있대요. 연탄이 있는데 천장을 나누고 싶다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다. 근데 갑자기 저는 제가 사갖고 드려본 적은 없어요. 저는 나가서 날라다줬다 뿐이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지. 그랬다가 그 강북구에 있는 장애인 협회에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나눌 분들이 계시냐 할까? 연결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혜리 씨가 저번에 연탄 얘기를 하길래 저희 가게 단골 사장님이 항상 오시는데 연탄을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팔지 막 궁금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무슨 얘기냐 해봤더니 예전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쓰려고 연탄을 많이 구매를 해놨는데 지금 연탄이 좀 필요 없으니 이거를 팔겠다.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좋은 곳에 쓰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따로 또 대접을 해드리고. 역시 봉사하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뜻 사장님께서 그럼 내가 그거 줄 테니 좋은 곳에 써라. 그래서 혜리 씨한테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보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봉사가 있어요. 그 정말 알면은 더 많이 할 텐데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오부에서 말씀하셨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다 퍼뜨려라. 그것도 요즘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봉사 개념이 자원봉사 개념하고 사실 다르지 않나요? 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봉사는 뭐 우리가 한번 뜻을 풀이하면 자원봉사란 말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봉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자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렇게 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자원봉사가 좀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이렇게 주변에 퍼질 수 있게 하려면 홍보도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데 쭉 말씀 듣다 보니까 각자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분배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무한정하진 않거든요. 유한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뭐 공동모금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포절을 해서 자원 개발도 하고 이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건에 프로포절을 하면 3천만 원 받든지 뭐 1억을 받든지 이렇게 받아요. 밥 차든지 프로포절에서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 안에서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그걸 가지고 자원 개발도 하고 자원 개발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걸 쓰는 부서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해서 상담하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대상자분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따로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데가 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봉사활동 얘기는요, 우리 벌써 몇 년째 오랫도록 하셨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교수님은 이제 정리하시느냐고 정리해 주시냐고 했는데 봉사활동 진짜 많이 하신 분이신데 사실 우리 엄에스터 씨한테 제일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 탈북민으로 왔을 때 봉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봉사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게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을 것 같고요. 딱히 어려웠던 적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막 없어서 박스에다가 택시 4개 나눠 타서 나누고 하는데 그걸 지켜보시던 분들이 저렇게 나누니까 노숙인 분들이 자립 안 하고 저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선생님 저분한테 도시락 한 번 줘본 적이 있냐. 저는 노숙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잠시 마음이 아파서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나누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좀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좀 인상에 깊었던 거는 마음이 아팠던 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서울역에서 나누던 도시락을 쪽방촌에서 반찬 나눔으로 지금 간소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 100가족 나누고 있는데 매달 근데 그때
이렇게 마스크 끼고 막 지금 여름에 막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반갑게 웃으며 달려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도시락을 받던 노숙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저씨 어떻게 저를 마스크 꼈는데도 알아보고 오냐 그랬더니 내가 밥을 얻어먹은 게 얼마나인데 못 알아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아저씨 어디 사냐고 막 그랬더니 그쪽 방송 이쪽에 산다고 알려주시는 그때 벗어난 거죠. 너무 고마웠고 그분이 그러면서 저희 봉사자들한테 막 아이스크림도 막 사다 주시고 주머니에서 뭐 있는 거 주고 싶어서 막 꺼내시고 받았기 때문에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네요. 그분을 보면서 어떤 그걸 본 봉사자들이 너무 살이 여기 팔에 지금 소름 돋는다고 막 그러면서 감동이라고 그날 그 봉사자들은 되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네. 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뭐 탈북민이 처음부터 저희 탈북민들끼리 처음에 나눴거든요. 빨갱이들이 주는 거 안 먹는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줄 때 받을 걸 생각 안 하고 줘야만 그게 또 나눔이고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한다면 그런 게 아픔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사례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되게 저희는 단체만의 특성이 있다면 남북의 청년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북 청년들 중에 서로가 같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 보는 게 가장 희망적이라고 저는 그래서 그 동기부여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오는 분들은 탈북민들과 같이 봉사하고 싶다 이래서 오는데 보니까 그래도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한 게 있었나 봐요. 뭔가 근데 우리랑 다른 게 없다. 오히려 공동체성과 봉사정신은 더 배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 게 너무 고마웠고 우리 안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좋았고 또 탈북민 청년들은 대한민국에 다 잘 사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군요.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서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저는 좀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계기. 저는 정말로 이렇게 15년 몇십 년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시작한 지 뭐 12년밖에는 안 됐고 단체로 한 지는 6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보람 때문에 매달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비용이 없어서 맨날 나가서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또 그 사랑이 전파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탈북민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봉사하는 게 쉽지 않는데 또 정착하시면서 봉사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하면 탈북민이었기 때문에 더 봉사가 절실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북에 다시 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갈 수 없었고 그리고 또 북에 있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또 무기력에 빠져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든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먹고 사기 때문에 산다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삶, 나다운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을 할까 싶었는데 그 탈북민이라는 이름이 늘 저한테는 따라다니고 그러면 저는 탈북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게 된 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사람들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먼저 원통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탈북민과 여기 사람들이 같이 자주 만나고 그게 나눔과 대화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서로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통일 이후에 우리 안에서의 마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독일 통일도 올해 30년이 됐죠. 정치 통합에서 지금 경제 통합, 사회 통합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사회통합이 아직 미완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게 사회통합인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시민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아까도 봉사는 평화하고 공존이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 봉사고 평화고 평화도 연습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가 남북 통합의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탈북민 자원봉사. 저희 밥사도 회원이 처음부터 탈북민 회원이 있지 않았었어요. 어느 계기가 돼서 한 명이 들어오고 그분이 또 한 명이 더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은 참 보면은 그분들 보면 내가 너무 배울 게 많거든요. 처음에 저도 약간 좀 거북스러웠었어요. 이게 서로 마음이 맞나? 문화와 이 생활 방식이 약간 틀려서 서로 좀 부딪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회원보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막 열성적이고, 네, 노력하는 모습 보면, 지금 사회 곳곳에서도 그 동생들이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사는 거 보면 항상 본받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은 봉사자들도 접하시고 봉사도 하셨는데 이렇게 탈북민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의 청년 같은 아저씨 청년 같은 아저씨 이렇게 끊임없이 봉사하는데 아마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좀 봉사하고 또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자원봉사가 조그만 씨앗에서 아마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누구나 거닐 수 있는 그런 숲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어려운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탈북민이라면 자원봉사 못 할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대단하시고 아니. 이런 본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탈북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모델이 있어야 따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 남북 통합에 앞으로 좀 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의 에너지가 좀 더 솟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 맨 처음에 그 봉사하실 때 어떤 계기 말씀하셨을 때 또 가정이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하는 그 길이 또 어떤 길을 내지 않았나, 우리 평화의 길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또 세계적인 영화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는 봉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난민 봉사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나요? 아가야, 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작은 봉사라도요, 그런 마음들이 함께 모인다면은 우리 미래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탈북민과 한국인 모두가 서로 보듬으면서 공통된 것을 찾아가는 시간. 김희영의 마음문 똑톡 정말 저도 뜻깊은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연말 연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